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부산 시내버스 파업 타결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이번 파업 사태의 중심, 바로 주 52시간 근무제가 있었습니다. 근무 시간을 줄여 삶의 질을 높이고 추가 고용을 하자는 취지의 제도인데요. 그러나 근무 시간이 감소하는 만큼 노동자의 임금도 줄게 되는 역설적인 일도 벌어지게 됩니다. 이번 시내버스 파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노조는 근무 일수를 이틀 줄이고 감소하는 임금은 유지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사측은 근무일이 아닌 시간만 줄이고 손실 임금은 줄 수 없다고 못을 박았죠. 합의점을 찾지 못한 노사는 결국 9시간 만에 합의 결렬 사태를 맞았습니다. 파업이 시작되고서야 결국 노사는 근무 시간만 줄이고 대신 버스기사 임금 3.9%를 인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일단 노사와 부산시가 조금씩 양보하면서 당장의 파업은 막았지만 늘어난 이 비용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가 또 다른 골칫거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송광무 기자가 보도합니다. 합의안의 핵심은 근무 시간 일부 감소, 버스기사 급여 3.9% 인상입니다. 부산 시내 5천여 명의 기사 월급으로 190억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적은 액수가 아닌 만큼 시민들은 요금 인상으로 이어지진 않을까 걱정입니다. 다 걱정스럽죠. 그 할매들이 다 걱정하더라고요. 자꾸 물건값이 올라가니까. 일단 부산시는 요금 인상 없이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손보겠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수익금 공동관리위원회라는 기구에서 시내버스 수익금을 전액 환수한 뒤 부산시로부터 적자분을 지원받아 다시 각 버스업체에 배분하는 구조입니다. 시는 버스 한 대당 운영비, 표준 운송원가를 기준으로 임금 보전 등 적자분을 지원하는데 문제는 버스업체가 가족을 유령 직원으로 등록하는 등의 수법으로 이 원가를 부풀리기도 했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버스업체에 대한 부산시 감사는 단 한 차례에 그쳤고 불과 3년 사이 지원금은 무려 600억 원이나 불어나 전체 규모가 1,800억 원대까지 치솟았습니다. 때문에 혈세가 새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지원금이 부풀려졌다는 의혹마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표준 운송가 재산정, 공동수익권 재검증 용역, 그리고 시내버스 준공영제 제도 개선을 통하여 추가적인 예산 투입 없이 재정 절감을 통하여 내년부터는 300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 52시간 근무제가 전면 시행됩니다. 버스 파업 사태는 일단락됐지만 노동시간과 임금을 둘러싼 사업장별 노사 갈등은 비슷한 모습으로 재현될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광무입니다. 오늘 새벽 동래구 온천천의 한 교량을 지나던 택시가 추락해 승객이 숨지고 운전자가 크게 다쳤습니다. 폭 좁은 다리로 천천히 진입하다 사고가 났는데 차량을 멈출 수 있는 안전시설은 없었습니다. 현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속도를 줄여가며 오른쪽으로 방향을 트는 차량. 회전을 계속하더니 그대로 난간을 들이받고 7m 아래로 떨어집니다. 추락한 차량은 운행 중이던 택시. 이 사고로 승객 53살 손모 씨가 숨지고 운전자 61살 양모 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그 사고 차량이 우회전을 하면서 차가 중앙선 쪽으로 치우치니까 핸들을 오른쪽으로 과대 조작하면서 일어난 사고로 보이는데 사고 당시 택시는 시속 20km 정도로 천천히 움직이고 있던 상황. 20cm 높이의 경계석이 있었지만 차량을 멈추지 못했고 추락방지용 난간도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차량 추락 사고가 발생한 현장입니다. 5m가 넘는 길이의 난간이 그대로 뜯겨져 나가 있습니다. 사고가 난 지점은 5차선 도로에서 1차선으로 급격히 변하는 곳. 안전사고가 날 위험이 높지만 차량을 막기 위한 펜스는 없었습니다. 위험하죠, 이거. 예, 난간이야 지금 약하지. 지금 이거 뭐 차로 들이받아 보면 뭐 금방 널찍지 밑으로 안 널찍겠어요. 아주 약하지. 국토교통부 행정규칙에 따르면 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 위험이 높은 도로에서는 안전을 위해 방호 울타리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사고 위험이 높은 곳이지만 사고 장소에는 보행자용 난간뿐이었습니다. 미관까지 고려해 만들어진 알루미늄 난간과는 다르게 차량용 방호 울타리는 36톤 정도의 충격까지도 견딜 수 있습니다.
차량 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교량에 대한 시설 정비가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현지호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으로 부산항 물동량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환적화물 유치와 수출입 물류에 먹구름이 형성되면서 지역 항만업계에 악영향도 우려됩니다. 박준호 기자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격화되면서 부산항에도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관세 장벽을 높이 쌓을 경우 부산항 물동량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부산항 환적 화물은 1,142만 개, 이 가운데 중국이 342만 개, 미국이 184만 개로 두 나라의 교육품 비중이 46%나 됐습니다. 환적 화물 한 개의 부가가치가 15만 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지역 항만업계의 먹구름도 예상됩니다. 결국에 가서는 최악의 상태로서는 부산항의 환적 물동량에도 어느 정도 지장을 줄 것으로 저희들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으로 나가는 중간재 수출도 우려됩니다. 지난해 부산항의 중국 수출 화물 비중은 19%. 무역 마찰로 중국 경제가 경착륙을 하게 되면 취약한 수출 부진이 더욱 심화될 수 있습니다. 기계류라든지 전기전자 제품들, 부산항에서 많이 수출되고 있는 화공업 제품들, 그다음에 철강 제품들 이런 산업 부분에 있어 가지고 좀 중점적인 피해가 있지 않을까. 화물선이 중국에서 미국으로 가는데 보통 한 달 가까이 걸리는 점을 고려할 때 관세 장벽은 3, 4주 뒤 현실이 됩니다. 미중 양국이 협상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우리로선 뾰족한 대응 수단마저 보이지 않아 위기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추가 관세를 예고하고 있어 우리 항만당 국가 기업들은 최악의 상황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 스승의 날인 오늘 부산 시내 각급 학교에선 학교마다 다양한 행사로 스승의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반면 복잡한 사정으로 아예 문을 닫아버린 학교들도 있었는데요. 스승의 날의 두 표정, 정세민 기자가 전합니다. 한 남자 고등학교의 점심시간, 학생들이 바쁘게 움직이며 미리 준비한 꽃과 화분을 들고 선생님을 찾아다닙니다. 제자로부터 화분을 건네받은 선생님, 격려의 약수와 차분한 포옹으로 그 마음을 대신합니다. 잇따라 전달하는 꽃다발 세례에 당혹해하는 선생님도 있습니다. 그래, 다들 너무 고맙다 하시면 너무 생각해 못했는데 이렇게 또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이렇게 꽃 선물도 주고 해서 고맙고 더 좋은 선생님이 되도록 노력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달라져도 스승에 대한 제자들의 존경심과 감사의 마음은 변함이 없음을 실감케 하는 대목입니다. 평소에 선생님들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를 잘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스승의 날을 통해서 이 마음을 전달하고 표현함으로써 선생님들에 대한 고마움을 조금 더 학생 스스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텅 빈 운동장에 조용한 교정, 스승의 날 재량 휴업으로 아예 문을 닫은 한 고등학교입니다. 부산 시내 20개 중고등학교는 학교장 재량으로 임시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일부 학교는 체육 행사로 대체하며 일찍 수업을 마치기도 했습니다.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시행으로 혹 발생할지도 모를 불미스러운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내려진 웃지 못할 조치입니다. 스승의 날 기념식이 체육 행사로 대체되고 청탁금지법으로 학교가 문을 닫는 안타까운 스승의 날은 올해가 마지막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MBC 뉴스 정세민입니다. 아파트 베란다에서 작은 화분 하나만 키워도 도시농업을 하는 도시농부라고 관련 조례는 정의하고 있는데요. 부산 인구의 5%가량이 이 도시농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은주 기자입니다. 해운대 신시가지의 한 상가 건물 옥상입니다. 갖가지 채소류부터 화이류까지 식물 80여 종이 상자 텃밭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140평 규모의 텃밭은 시장 상인들과 지역 협동조합이 4년 전 함께 조성한 겁니다. 도시농업의 매력에 빠진 주부조합원들은 함께 수확한 작물로 나눔 장터도 열고 도시농업 전문가로 강의 활동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여기서 많은 분들을 길러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까이서 조금만 검색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하고 여기 오신 분들도 여기서 수업받고 이렇게 되시고 굉장히 행복해하세요. 곤충 키우기도 도시농업의 한 부분입니다. 장수풍뎅이와 전갈, 도마뱀 등 곤충과 파충류 20여 종을 키우는 이곳은 곤충 체험마을입니다. 개인이나 단체에 체험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고 직접 키운 유충을 분양하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애기들이랑 같이 하는 체험이다 보니까 애기들이 좋아해주고 나갈 때 뭐 재밌었다고 얘기해주고 하면은 좀 더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니까 곤충을 못 만지던 친구들도 점점 이제 나갈 때는 곤충을 만져보고 키우고 싶다고 하고 해보고. 상자 텃밭 가꾸기와 곤충 키우고 분양하기 모두 도시농업입니다. 부산에서는 현재 전체 인구의 4.8%인 17만 명이 도시농업 활동을 하고 있고 도시 텃밭은 가구당 0.5평, 모두 223만 제곱미터가 조성돼 있습니다. 텃밭 규모와 농업인구 모두 지난해보다 10% 넘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도시 재생은 물론이고 우울감을 감소시키는 등 최근에는 치유 효과까지 알려지면서 도시농업에 대한 관심도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도시 재생이나 안 그러면 치유, 또 학교 교육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그 도시농업의 활동 영역이 확대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부산의 경우 부산농업기술센터 등 도시농업 전문 인력 양성 기관만 9곳이 있고 그 외에도 구군 지원센터 등에서 다양한 교육 과정을 통해 도시농업인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은주입니다. 르노 삼성차 노사가 이번 주 28차 교섭을 시작한 가운데 노조가 사측에서 전향적인 교섭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다음 주부터 무기한 전면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노조는 지금까지 임단협 교섭 자리에 사장이 한 번도 참석하지 않고 회사 쪽 교섭 대표도 2차례나 경질하는 등 시간만 끌고 있다며 향후 위원장 단식 농성과 무기한 전면 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지난해 10월 이후 62차례에 걸쳐 250시간의 부분 파업을 벌였고 회사도 지난달 말 단체 휴가를 명령해 공장 가동을 중단하는 등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시내 면세점 신규 특허 추가 대상 지역으로 광역시도 4곳을 선정했지만 부산은 제외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면세점 3개, 인천과 광주, 충남 각 1개씩으로 부산은 전년 대비 지역 면세점 시장 매출액 2천억 원 이상 증가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부산 1호 수소 충전소가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강서구 송장동에 문을 연 수소 충전소는 평일 오전 8시 30분부터 저녁 6시 30분까지, 토요일과 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영업을 하며 일요일은 쉽니다. 충전 가격은 고속도로 충전소와 동일한 킬로그램당 8,800원이며 오는 18일까지 부산 차량을 대상으로 무료 충전 행사를 진행합니다. 부산시의회에서 논란을 거쳐 공포된 이른바 살찐 고양이 조례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상위법 위반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하고 대법원에 무효 소송을 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행안부는 조례가 임원 보수 기준을 권고하는 수준이어서 강행 규정이라고 보긴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국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해 필요한 경우 상위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을 통해 다른 지자체에서도 비슷한 규제를 도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방침입니다.